예. 오늘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또 나는 몸시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특별한 건강법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 오늘 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정통 트롯계 퀸이라 불리시는 김용림 씨가 오셨네요. 자, 지금부터 우리 용림 씨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진짜 잘하죠. 그녀의 최고의 히트곡 밧줄로 꽁꽁. 사랑의 밧줄로 야. 꽁꽁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바보같이 떠난다니, 바보같이 떠난다니. 나는 어떡하라고. 다같이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박수! 아, 시원하다. 저 선배님 노래 진짜 정말 최고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지만 네. 이렇게 라이브까지 듣고. 그러니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방송 활동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자주 찾아뵈서 조금 바쁘게 지냈어요. 그런데 네. 옛날에는 정말 힘들게 일해도 그 에너지가 넘쳐 흘렀는데 지금은 조금만 바쁘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구 소리가 그냥 저절로 나오거든요. 지금 얼굴 보니까 전혀 안 그러신데? 쌩쌩한데? 너무 좋으신데? 얼굴은 저거 화장으로 커버했어요. 덮여놓으면은 그냥 힘드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폐경기 때문에 이러지 않나. 예전 같지 않으시네. 네. 자, 건강 걱정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 나눠주실 주치의를 그러면 먼저 모셔보도록 할게요. 나와주세요. 몸씨! 시청자 여러분께도 직접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교수 임영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것은 급격한 증가율 때문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사이 국민병으로 심각하게 늘어난 당뇨병의 경우에 최근 5년 사이 증가율이 약 1.3% 정도 되는데요. 이것의 증가율은 무려 31.4%나 무려 31.4%나 당뇨의 증가율에 비해서 24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앓는 사람만 108만 명에 넘는 시대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가파른 증가율만큼이나 더 겁나는 거는 이것으로 인해서 고관절 골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맞아. 그 1년 내 사망률이 약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내 그 사망 원인 1등이 사실은 암인데요. 암이 제일 흔한 암이 유방암이 3.1%, 그다음에 위암이 7%, 그다음에 대장암이 7.7%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대장암이나 이런 암들에 비해서 적게는 3배, 많게는 7배 정도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관리가 절실한지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대체 뭐길래 그래? 그러니까요. 도대체 어떤 주제길래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자, 주제 확인합니다.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주제는요. 골병난 뼈의 경고. 골다공증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골다공증이 이렇게나 많이? 어머나 세상에 저는 골다공증 얘기는 들었지만 네. 뭐 골다공증에 이렇게 우리가 노출돼 있고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한다 상상도 못할 못 먹는 시대도 아닌데 왜 그럴까 그렇죠. 이런 이거는 생각이시죠? 웬만큼 음식을 먹으면은 다 해결될 문제 같잖아요. 저희가 시댁이에요. 어른들이요. 다 연세가 좀 높아요. 그래서 보이면은 전부 다들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앉았다 일어날 때 다들 그러세요. 이런 소리. 신음소리. 근데 이렇게 골다공증이 이렇게 힘든 줄 정말 몰랐어요. 네.
무섭다, 무서워. 힘든 것보다 너무 무서워요. 무섭죠. 그럼요. 자, 골다공증 하면 사실은 정상적인 뼈와 그렇지 않은 뼈의 요 이미지를 딱 갖고 있는데 먼저 그 자료 사진을 보는 것으로 골다공증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태. 우와. 진짜 차이가 많이 나네. 우와. 진짜 차이가 많이 나네.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정상뼈를 보시면은 저렇게 가지가 굵습니다. 가지가 굵고요. 뼈가 이렇게 살살 없어지게 되면 저 오른쪽에 보이는 골다공증 뼈처럼 구멍이 커지고 그다음에 가지도 얇아지게 됩니다. 너무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니까 골절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딱 봐도 약해 보이네. 뻥 뚫렸네. 불안해서 어떻게 사람이 다녀. 술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흔히 뼈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흔히 뼈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골밀도의 감소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한 그래요, 50대 이후? 그럼 50대 이후. 흔히 폐경기 때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쵸, 그쵸. 50대 초반.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빨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대 중반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본인 얘기는 아니다. 30대니까 아이고.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네네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디 말씀을 들어보자고요. 이게 사실인지. 예.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보면 골밀도의 피크는 35세쯤으로 그때쯤. 아, 진짜? 그렇다면. 나 그럼 피크야? 35세 이후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예, 그럼 35세 기점으로 이제 예, 떨어지기 꺾이는 겁니다. 예,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피크다, 피크. 저희들이 피크입니다. 지나갔어요 심지어. 지나갔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내게 남의 얘기인 줄 알았지.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저 약간 기대 있었는데 일어날게요. 관리를 철저히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예 선생님. 근데 말이죠. 제가 궁금한 게 골다공증 환자가 5년 사이에 30%나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유독 골다공증 환자가 이렇게 빨리 늘어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요? 예,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골대사 학회에서 권장량이 칼슘이 하루에 1000mg이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가 800 IU 정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칼슘 섭취량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칼슘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부족한 상황이고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부족 상태로 나옵니다.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부족 상태로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 골다공증을 뼈도둑이라고 하는데 뼈도둑을 내칠 수 있는 칼슘과 비타민 D가 모두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90%가 모자라다고. 거의 다 우리가 모자라. 네.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면요. 왜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거예요? 왜 골다공증 위험이 높냐면요. 일단은 뼈의 구성성 부산 칼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칼슘의 99%는 뼈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는 혈액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칼슘이라는 전해질이 사실은 신경에 명령을 전달하고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런 거에 한 필수한 전해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항상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섭취는 반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디다 갖다 쓰겠습니까? 뼈에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뼈에서 끌어다 쓰는 뼈에서 끌어다 쓰는 그러니까 결국은 칼슘의 부족 현상이 골다공증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비타민 D는요. 예, 햇빛을 쬐면은 생성된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집 앞에 양재천 햇빛 많이 나는 날 거기를 걷는데 정말 귀찮을 때가 많아요. 나가기 싫은 날은
집 창가에 햇빛 드는데 이렇게 앉아 계세요. 고개 쪼그리고 앉아서 잠깐 한 30분이라도 햇빛을 보면 좋다고 그러던데 네.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그건 맞는 얘기 아니지. 나 같은 경우는 이 걷는 게 참 지루하더라고 사실. 그러니까 나는 비타민 6개월 전서부터 비타민 D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안 걷고 비타민 영양제로 그렇지. 걷기 싫으면 하여튼 비타민 D는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예. 그대는 어때? 저는요 비타민을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먹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찝쩍거리는 스타일, 네, 찝쩍대는 눈에 스타일.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먹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영양제는요. 딱딱딱 먹고 싶은 종류 몇 개만 정해가지고 꾸준히 드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영양제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그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레지가 너무 많이 드셔도 안 좋대요. 젊은 네. 친구들이 막 오히려 더 잘 맞아, 맞아. 찾아보고 그래, 많이들 잘 먹고. 챙겨 먹고 그렇더라고. 슬리피 씨도 잘 드시잖아요. 아, 그렇죠. 뭐 저도 뭐 자기 전에 이제 칼슘이랑 비타민 D 이런 것들은 진짜요? 영양제를 자기 전에. 챙겨 먹어요. 왠지 오, 알아요? 웬일이야? 왜? 결혼이 앞두고 있어요. 결혼이 앞두고 있어요. 근데 슬리피 씨는 결혼 안 하면 어쩔 뻔했어요. 예비 아니 슬리피 결혼이 좀 약간 뒤로 미뤄졌을 때 좀 초조한가 봐요. 너무 밀렸어요. 너무 밀렸어요. 예. 행여나 못할까. 그날을 기다리며 건강 체크 하시거든요. 그래요. 네. 자,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의 검사 결과 확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다들 잘하셨다고 하니까 비타민 D 검사 결과 보여주실까요? 떨린다. 10명 중에 9명. 그러니까. 자, 한번 보시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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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5분 가운데 3분은 부족, 2분은 정상 이렇게. 이용식 선생님 왜 이렇게 높으세요? 난 가진 건 뼈밖에 없어. 아니 근데 슬리피 씨는 챙겨 먹는다면서요, 비타민. 큰일 났네, 이거. 예비 장인 장모님이 보면 안 됩니다. 정상치는 저희가 30으로 보고 있습니다. 30으로 보고 있고 약간 부족하다를 20에서 30을 보고 있고 20보다 적은 경우에는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먼저 이용식 씨 먼저 말씀드리면 40.99는 사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저도 사실 40은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또 그렇게 안 나오세요? 저런 모습 처음 봅니다. 방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타민 D 영양제도 드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네.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레이디 제이 씨 같은 경우도 35.54니까 저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두 분 골밀도 검사 결과를 제가 미리 살짝 봤는데요. 이 골밀도 검사 결과도 다 정상이시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 수치도 괜찮고 골밀도 수치도 괜찮아서 지금 아주 관리를 잘 하고 계시고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2분과는 달리 3분은 조금 이제 부족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연령대도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설명도 있을 거예요. 예. 이매진 씨부터. 이매진 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매진 씨는 26.73인데요. 사실 연세에 비하면은 아주 낮은 편은 제 연세가 몇입니까? 제 연세가 몇입니까? 네. 예, 골밀도 수치는 제가 봤는데요. 네. 골밀도 수치는 정상이셨습니다. 그래서 예, 다행이다. 약간 부족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리를 잘 하고 계시고 연세에 비해서 훨씬 관리를 잘 하고 계시고 뼈 골밀도 좋으시다니까. 네. 자, 그리고 우리 김용임 씨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아주 조금 좋으신데요? 부족하긴 합니다만. 예, 네. 예. 김용임 씨 같은 경우에도 고위험군인 나이이긴 하신데 그래도 28.24면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꽤 괜찮은 편이고요. 사실은 가장 놀라운 건 슬리피신데요. 저는 넘어갈까요? 저는 넘어갈까요? 슬리피 씨는 심지어 아, 예, 예. 나이도 30대인데다가 아직 결혼도 안 해. 맞아. 장모님이 아니, 피 뭐- 그 나이잖아요. 나오는 피크 나이. 이유가 있어요? 골밀도가 어떤지가 중요하죠. 네, 네. 김용임 씨와 슬리피 씨의 골밀도 수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만 이걸로 보여줘? 자, 이게 어떤 누가 더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왜 우리만 이걸로 보여줘? 자, 이게 어떤
골 감소증. 선배님이랑 제가 좀 안 좋은 거였군요. 누가 더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예, 일단은 약간 설명을 드리면 네. 초록색은 정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빨강색은 골 다공증이고요. 그 중간에 있는 노란색 존이 골 감소증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수치가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2 정도 나왔는데요. 저거는 30대 젊은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내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대에 피크를 이루고 거기서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약간은 떨어지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일단은 감소증이시니까 좋은 상황은 아니시죠. 여기서 노력하면 올릴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예. 올릴 수 있습니다. 50대도 올릴 수 있는 거고. 네네. 어떻게 올렸죠? 기다리세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혹시 김용임 씨는 그래도 골다공증 골밀도 검사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저도 쉽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네. 뭐 뼈가 아프다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또 골 감소증까지 나오니까 아이고 무릎이야. 갑자기 갑자기 아픈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또 이게 어디가 또 아파서 표현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더 걱정이긴 한데 슬리피는 이 동년배 남성들에 비해서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골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감소했다는 겁니다. 했어요. 예. 큰일이네요. 지금 빨리 어떤 솔루션을 빨리 받고 싶어요. 그래요. 네. 지금 이제 골다공증 환자만 골절이 올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골 감소증에 있는 사람들이 골 다공증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부러집니다. 왜요? 훨씬 더 많이 부러져요. 안 돼. 그런데 이걸 지금 잘 모르고 골 다공증만 치료를 하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골다공증의 밀도가 더 낮은 거 아니에요? 더 낮아져 있죠. 근데 이 골 감소증에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러면 굉장히 주의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부러지지 않도록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치료를 받을지 어떻게 내가 뼈를 관리할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 이거 두껍게 입고 다녀야겠어. 아니, 온몸에 스펀지로. 패딩 입고 다녀, 있는다고 안 다쳐요? 아니, 너무 부러질까 봐. 뿐만 아니라 이 골다공증이라는 병은 이 골절만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골다공증이 생기면서 다른 질환도 연쇄적으로 계속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선 이 골다공증이라는 건 뼈에서 칼슘이 자꾸 빠져나간 거잖아요. 칼슘이라는 게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자꾸 쓰이게 되는 건데 이게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혈관 안에 칼슘량이 더 많아지는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관상동맥이라든지 혈관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나 또는 뭐 심근경색 이런 것들을 더 유발할 수도 있게 되고 또 뇌 혈관 벽에 이 칼슘들이 자꾸 침착이 되면서 또 뇌졸중 위험성도 높아질 수가 있는 이런 상황까지 초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골다공증만 딱 딸랑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일이네. 사람. 또 골다공증은 치매의 위험도 많이 높이는데요. 골다공증이 있고 없는 남녀를 20년간 추적해서 이제 치매의 위험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골다공증 있는 사람들의 치매 비율이 여성은 약 20%, 남성은 약 30% 정도 더 높았는데요. 그 이유는 골다공증이 생기면 낮아지는 호르몬이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호르몬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이 정말 이렇게 치매까지 이렇게 오는 건지 정말 몰랐거든요. 우리도 몰랐지. 몰랐지. 그러면 다른 질환도 올 수 있는 그런 도미노 역할이 있나요? 네, 미국에 있는 브리검 여성병원에서 이제 노인학회 저널에 발표를 했는데 34년 동안 약 14만여 명 정도의 간호사들을 이제 팔로우업을 해서 이제 추적 검사를 해봤더니 골다공증이 있거나 이제 골 감소증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청력 손실 위험이 이제 40% 정도가 탔다. 청력까지요? 청력까지요? 청력 같은 경우도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특히 이제 웨이 그래도 저희가 안에 안 보이는 중이나 이제 네이 쪽에 이제 구성하고 있는 뼈에서 뭔가 이제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뭡니까? 골다공증에 더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형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에 한번 여러분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 골다공증 더 잘 걸린다. 궁금합니다. 취약한 사람이 따로 있나 봐요. 5개나 되는데 한번 나 있나 봐. 네. 슬리피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떨어졌어. 자, 첫 번째. 부모님이 골다공증인 사람. 일단 가족력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골다공증인 사람인데요. 대부분 골다공증의 경우 그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유전이 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유전이 된다고 합니다. 슬리피는 어머니는 어떠세요? 골밀도 혹시? 검사를 안 해봤어요. 아하. 저 어머님은 안 하시고 슬리피 아들을 30대 아들이 한 거예요. 어머님 꼭 골밀도 검사 받으시도록. 같이 가서 이제 해야겠네요. 자, 두 번째. 이런 사람 골다공증 더 잘 걸립니다. 당뇨와 갑상선 질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아니, 그리고 질환 있는 사람은 이것만도 서러운데. 그러니까. 골다공증까지 더 잘 걸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이 그 뼈를 만드는 그런 세포들을 같이 증식시키는 그런 것도 역할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인슐린 양 자체가 줄면 결국은 그 뼈를 형성시키는 그 세포 자체의 형성 자체가 줄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커지고요. 그다음에 그 갑상선 호르몬도 그 골 재형성에 좀 기관에 영향을 또 미치는데요. 갑상선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에 비해서 골 형성의 기간이 아주 3배 정도 길어지게 되거든요. 제가 그거예요. 깜짝이야. 우리가 뼈가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해서 3년에 한 번씩 완전히 새 뼈로 바뀌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형성 자체가 속도가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뼈 증가가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항진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때는 뼈가 너무 잘 생기는데 뼈가 이렇게 단단하게 아주 건강하게 생겨야 되는데 빨리 지은 집처럼 이렇게 너무 풍성하게. 부실공사처럼 돼서 오히려 뼈가 약해져서 오히려 골다공증이 되거나 골절이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뇨 갑상선 질환은 정말 주의를 해야겠네요. 네. 이야. 자, 다음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등이 자주 아픈 사람. 등이 자주 아파요? 제가 등이 좀 아파요, 맨날. 아니, 등이 아픈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등만 아프다고 문제는 아니고요. 등이 아프면서 약간 키가 약간 3cm 정도 줄은 사람한테 이제 해당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골다공증이 생기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분들은 재채기 하다가도 살짝 실금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금이 가게 되면 살짝 이게 균열이 생기니까 살짝 주저앉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주저앉아서 안정이 되면 통증이 없어지고 그래서 등이 자주 아픈 사람이면서 키가 이렇게 살짝 주르신 분이 있다면 그러면 그 골다공증성 이런 골절이 아닌가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꾸 이렇게 골다공증이 뼈에 구멍이 커지니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슬리피 씨 키 줄었대요. 제 키가 한 1.2cm 줄었어요. 그거밖에 안 줄었어요. 네, 원래 89.7 정도 됐는데 지금 88 이렇게 됐어요.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지방간 및 간, 신장이 안 좋으신 겁니다.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해당이 돼요? 네. 나 지방간이 아까 진짜요? 전 단계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비타민 D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진짜로 쓰이려면 2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간에서 활성화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장에서 두 번째로 활성화가 되고 2번의 활성화 과정을 거쳐야지만 비타민 D를 쓸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은 간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그런 활성화 과정의 이 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진짜 몸에서 쓸 수 있는 비타민 D가 줄게 되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영향을 다 받는 그러네요. 우리의 건강 상태하고 또 뼈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골다공증 더 잘 걸린다.
마지막. 어이구,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 이것도 무슨 상관이? 이건 뭐 소화 흡수의 문제일까요? 염증소화. 예, 그렇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칼슘도 흡수가 안 되니까 결국은 공급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 골다공증에 더 잘 걸린다 쭉 보고 나니까 우리 모두가 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네. 우리 건강을 잘 챙겨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뼈 보약 음식에는 사골국 하나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칼슘하면 멸치죠. 뼈 보약 음식의 탑5 바로 이겁니다. 예. 이거. 맛있는데요? 달짝지근하기도 하면서 맛이 굉장히 강해요.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2분도 하네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난 안 되겠네. 다리 근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1분 만에 이렇게 된다고요? 이름이 정말 믿음직합니다. 뼈 보약 음식을 가져오셨다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골다공증 충분히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엄선한 그 뼈의 보약, 바로 이겁니다. 예. 바로 이겁니다. 예. 이거. 이런 식품 재료들이 와 있습니다. 이 재료들이 뭐 뼈에 좋을 거라고 평소에 전혀 이렇게 변비에 좋을 것 같아, 변비. 내가 보니까 이거 딱 변비인데. 근데 약사님 그 20년 넘게 그 음식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니, 뼈 보약 음식에는 사골국 하나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사골이 네, 뼈라도 하나, 저기 하나 쭉. 기술해 보세요. 주인공은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아이고. 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제 사골국. 이게 지금 전체구나. 많이 급했네. 위에 있는 건 그 곰탕의 반찬들이 딱 있는 거야. 메인이 아직 안 나왔군요. 맞네. 맞죠? 예, 제가 오늘은 사골국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골국은 뼈의 보약이 아니고 뼈의 도둑 음식입니다. 뼈의 보약이 아니고 뼈의 도둑 음식입니다. 뼈 도둑? 예, 왜 그러냐면 뼈를 오랫동안 이렇게 푹 고게 되면 그 뼈에 있는 성분 중에 인이라는 성분이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바로 이 인 성분이 칼슘 대사에 차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장의 칼슘을 축적시키고 신장을 골병들게 만들어서 신장 기능을 이상 이제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칼슘 조절에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이제 거기다가 또 사골국 먹을 때 소금 듬뿍 넣어서 이렇게 드시잖아요. 깍두기하고. 네, 깍두기. 바로 그 소금이 또 칼슘 도둑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사골국은 뼈를 위해서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도움이 안 된다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해를 끼친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약사님 뼈에 좋은 칼슘이 하면은 그 있잖아요. 그 멸치. 맞아요. 멸치가 빠졌는데. 칼슘하면 멸치죠. 깜빡이신 맞아, 거 엄마 아니에요? 그랬어. 네, 그래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멸치를 소개시킬까 하다가 멸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이제 이런 재료들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보시는 첫 번째 요 재료인 두충은 두충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는 뼈를 채우는 그 세포를 증식하고 그다음에 세포 안에서 뼈를 망가뜨리는 파골 세포를 억제하는 이제 이런 작용과 그다음에 구멍난 뼈를 이렇게 그래서 채우는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뼈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두루두루 있어서 제가 멸치 대신에 두충을 선택을 했습니다. 두충은 뭐 저도 몰랐던 거니까 그렇다 치면 이 검은 콩 골다공증에 어떻게 좋은 거예요? 네, 콩은 칼슘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 이게 매우 풍부하죠. 그래서 갱년기 여성분들이라든가 이제 폐경기 전후에 있는 이런 여러분들의 골다공증, 골감소증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기 전후 여성 160명을 대상으로 이제 칼슘과 이소플라본을 같이 섭취한 그룹을 만들고요. 이제 칼슘만 섭취한 그룹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하는 결과가 있는데요. 칼슘과 이소플라본을 같이 섭취한 그룹이 골다공증 개선 효과와 골밀도 손실을 감소시키는데 더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예. 그래서 검은 콩이 뼈 보약 음식의 탑 5에 이제 속한 거죠. 검은 콩이? 근데 약사님 그런데 지금 검은콩도 그렇고 표고버섯, 무말랭이, 말린 토란대 이거 다 반찬이랑 그치. 국으로 이렇게 많이 먹는 거거든요. 네, 그래 검표고버섯, 무말랭이, 그다음에 이 토란대는 전부 다 이렇게 건조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그 비타민 D 문제를 굉장히 훌륭하게 이 먹거리로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특히 건표고버섯은 생표고버섯에 비해서 비타민 D가 약 8배 정도 이렇게 되니까 네. 한 접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도 도와주죠. 이게 소화를 도와주는데 무가 소화를 잘 돕는다는 것은 우리 뭐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고 또 오장의 나쁜 기를 누르고 체기를 없애고 좋은 채소를 소화를 도와주고 뭐 이게 뭐 너무나 좋습니다. 이 칼슘 역시 소화가 잘 돼 흡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무말랭이 500g은 생무 5kg를 드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와, 네. 토란대. 이 토란대는 역시 그 비타민 D가 풍부한데 이거 이외에도 이제 갈락탄, 뮤신 이런 성분들이 있어서 관절하고 뼈, 근육이죠. 이 사이를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아주 이런 좋은 작용이 있어서 아주 뼈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관절 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좋은 식재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뼈 보약 음식을 이렇게 따로따로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를 한꺼번에 비빔밥처럼 비벼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섭취를 하면 그만큼 뼈 건강에 좋지 않을까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그 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씀. 역시 우리 쩝쩝박사님.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뼈 보약 음식으로 엄선한 5가지 재료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이 방법을 구해 갖고 왔습니다. 너무 좋다. 어떡해요? 기다렸습니다. 비빔밥. 네. 바로 뼈 보약 흑차입니다. 오. 야, 이름 상당히 뭔가 힘이 느껴지네요. 뼈 보약 흑차. 뭐 검은색인가 봐. 지금부터 그 흑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뼈 보약 흑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만드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이 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 두충을 약 2g, 한 7조각 정도 됩니다. 2g? 네, 7조각. 그 다음에 이제 한 컵씩 넣겠습니다. 네. 한 컵씩. 네. 검은 한 컵. 네. 한 컵 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표고버섯도 이렇게 한 컵을 넣습니다. 이렇게 한 컵 해서 한 컵. 그리고 이제 무말랭이죠. 무말랭이도 또 한 컵입니다. 무말랭이가 또 약이 될 줄. 네. 요거는 이제 넣기가 나빠서 그냥 가닥수로 10개 정도를 집어넣겠습니다. 10가닥. 토란이요. 요 정도 용량이면 물을 1.5리터. 네. 그래서 1.5리터를 이렇게 집어넣고. 근데 또 뼈 보약이라고 하니까 저것만 먹어도 기운이 샘솟을 것 같고. 커피 한 잔 먹을 거 그냥 딱 흑차로 그냥. 네,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약 30분 정도 충분히 우러나도록 끓이시면 되고요. 네. 너무 졸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잘 우러나게 되면 불을 끄시면 이제 완성된 겁니다.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저물만 마셔도 돼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드셔도 되지만 평상시에 한 10일 정도 보관하셔서 이렇게 드셔도 충분히 많이. 괜찮아요. 하루에 한 2번 정도. 이미지 씨, 네? 창가에 앉아갖고 저걸 또 이렇게 마시고.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약불로 줄여서 저희가 이렇게 했더니 물이 상당히 줄었죠. 네. 네, 이제 불을 끄고. 네. 진짜 그냥 차가 됐네요. 진짜 완전 블랙이다. 진해 보인다. 지금 어떤 향이 나요? 콩향도 나지만 그 채소수의 그
익숙한 향이랄까요? 맛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한약 냄새 나고 아니에요. 이 차색이 너무 분위기 있다. 궁금해요. 매력적이네. 자, 이 흑차예요. 한번 향도 느껴보시고 일단 따뜻하니까 좋은데요. 향이 되게 구수하면서 익숙한 그 요리하기 전에 우리 쓰는 그 채소수 그 향이 나거든요. 소금 뿌리고 싶은 그런 향? 한번 맛을 보시죠. 어묵 국물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냄새하고 맛하고는 또 차이가 나요. 구수한데요? 맛있는데요? 네, 저는 흑설탕에 이렇게 타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달짝지근하기도 하면서. 맞아요. 여기서 단맛이 나요? 네, 단맛이 나요. 달짝지근해. 아니 근데 맛이 굉장히 강해요. 진하죠. 예, 진해. 네. 하루에 2잔 권해드리고요. 네.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 계속. 며칠 열심히 하다가 안 하는 맞아요. 것보다 반복하시고 네. 이제 참조로 이런 무말랭이 같은 것들을 살짝 덮어주고요. 예, 역시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콩이 들어가 있어서 비타민 D 흡수를 도와주도록 설계는 됐지만 드실 때 여기다 자시라든가 호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견과류를 곁들여 드시면 훨씬 더 이 효능이 더 커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맛있게 나 몸에도 많이 먹어야 좋은 뼈 보약 흑차를 함께 또 만들어 보고 맛도 봤습니다. 좋네요. 고맙습니다. 나도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네. 자, 골다공증에 운동이 좋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그 운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개선하는 방법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실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몸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운동 처방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기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엉덩이를 키우려면 엉덩이 운동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어떤 운동법이 좋은가요? 온몸의 뼈를 튼튼하게. 온몸의 뼈를 궁금합니다. 특별히 집중해서 하면 좋은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하체 근육인데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근육량과 골밀도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해 봤더니 근육량이 많을수록 뼈의 골밀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듯이 넓적다리 뼈는 10가지 이상의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고 특히 전신 근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하체 근육량이 1kg 늘어날 때마다 해당 부위 뼈의 골다공증 위험이 26%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운동 보여주실까요? 네, 오늘 운동은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1분? 1분? 말도 안 돼. 자, 시간 드릴 테니까 몇 분 더 쓰세요. 1분 너무 짧아요. 1분씩 막 10번 아니야? 100번. 네, 돌처럼 단단한 하체를 만들어주는 운동은 바로 1분 벽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1분 스쿼트. 네, 벽에 기대어 투명 의자에 앉듯이 자세를 취한 후 1분 동안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 허벅지를 비롯한 하체 근육이 정말 불타는 것 같은 강한 자극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하체 근력 운동이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이 벽 스쿼트 꼭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이 벽 스쿼트는 무릎을 90도로 하고 버티는 동작인데요. 이렇게 버티는 동작을 우리는 등척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수축한 상태로 오래 버티는 운동을 말하는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등척성 운동인 버티기 동작과 우리가 주로 이제 아령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이런 운동을 우리가 등장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운동을 비교해 본 결과 이 등척성 운동이 근육을 더 빠르게 늘릴 수 있고 또 근력도 더 좋아졌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분씩 매일매일 이 벽 스쿼트를 하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하체 근육을 만드는데 최적화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잠시 후에 해보실 텐데
막상 1분 버티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벽에 기대면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은데. 벽에 기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니 무엇이 됐든 1분 못 하겠어요. 1분은 네. 하죠. 그렇죠. 무엇이 저는 됐든. 2분도 하네요. 예, 그럼요. 그러면은 1분 안에 근육이 변하는 그 현상을 직접 볼 수가 있다는 그렇게 말씀이십니까? 네,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현상이란 말이에요. 일단 한쪽 다리씩 테스트를 진행할 건데요. 네. 현재 하체 근력으로 몇 킬로그램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릎을 살짝 구부릴 텐데요. 자,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최대한 무릎을 구부리시면 되십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최대한 힘껏 2초간 잡아당겨 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됐습니다. 내리고. 얼마입니까? 8.4kg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킬로그램으로. 그 하체, 그 다리로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테스트를 네. 해보도록 할게요. 올리고. 네, 잠시 올리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자, 힘을 빼시고요. 자, 결과가 오, 차이가 많아요. 11.6kg. 저 색깔이 풀어졌어. 그러니까 좀 힘을 쓰시더라. 네. 제가 왼손잡이고 왼쪽이구나. 양쪽이 이렇게 차이가 있군요.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또 결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을 해볼 건데요.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힘을 빼시고요. 자, 나왔습니까? 보겠습니다. 오, 11kg. 네. 오른손잡이신가요? 네. 예, 11kg이고요. 나랑 비슷하네요.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 했다고 한 것 같은데 별로 안 나왔네요. 전 대충 한 거였어요. 네, 왼쪽도 준비, 시작. 하나, 둘. 힘을 빼시고요. 오, 11.9kg. 예, 왼쪽이 조금 더 강하지만 양쪽 균형이 잘 맞으시네요. 지금 이분들 상태가 현재 이런데 네. 정말 벽 스쿼트 1분 만에 변화가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네. 즉시 하체 근력을 최소한 1kg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근력을 1kg 늘린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이 근육이 금방 커지고 근육량이 확 늘어나는 걸로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운동을 하면 맨 처음에 근력이 먼저 커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따라서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보통 1kg의 근육을 만들려면 한 달 정도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근력이 빠르게 만약에 정말 오늘 한 이 운동이 근력을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다면 근육량을 늘리는 시간도 굉장히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얼마나 정말 좋아지는지 한번 스쿼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양발은 어깨 너비로 이렇게 벌려주시고요. 엄지발가락은 살짝 바깥쪽을 향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벽에 기대신 상태에서 발 뒤꿈치가 벽에서 50cm 정도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무릎을 90도 정도 이렇게 구부려 주시는 겁니다. 자, 이때 허리가 벽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배에 힘을 주시고 허리를 꾹 눌러 주셔야 되시고요. 손은 양팔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시선은 전방을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무릎이 이렇게 모아지시면 안 돼요. 최대한 어깨 너비, 위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는 무릎의 중앙이 여러분들의 두 번째 발가락을 향하도록 하면 아주 정확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1분 동안 버텨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근데 몸짓 너무 평안해 보여요. 네, 지금 여기 의자가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일어나실 때는 벽을 천천히 딛고. 힘드신가? 네. 미끄러지지가 않네요. 과연 네. 이 두 분은 그 1분 스쿼트를 견뎌내실지. 예. 갑자기 긴장돼요. 1분인데요. 파이팅! 아니, 아까 1분은 그냥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난 2분도 하겠다라고. 일단은 어깨 너비 정도로 양 다리를 벌려주시고 그리고 먼저 천천히 기대해 주세요.
기대시고요. 자, 발을 앞으로. 네, 한 발자국씩 조금 더 앞으로 나와주셔야 되세요. 좋아요. 그 상태에서 먼저 벽을 편안하게 지지하면서 내려와 볼까요? 네, 자, 내려오시고 더 90도가 될 때까지. 네, 좋습니다. 오, 이미 이 상태에서 양팔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 양팔을. 들어갔습니다. 자, 호흡하시고. 빨리 들어가세요. 네. 네. 자, 아랫배 힘 딱 주시고. 야, 자세가 안정돼. 좋아요. 야, 투명 의자 있어요, 지금. 이미지 선생님. 진지해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 이미지 선생님 화가 나셨어요?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집중해야 돼요. 힘들은데. 지금 뼈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예. 숨소리가 너무 급해요. 와. 뒤꿈치로 민다라는 느낌. 네. 허벅지 뒤 그리고 엉덩이. 떨리기 시작한다. 35초 지났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벌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벌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조금 더. 예, 45초.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15세입니다. 10초. 자, 다 왔어요. 50초 경과. 네. 10초. 갑니다. 합니다. 자, 이미진 조금만 참아. 7, 8, 9. 됐어요. 와. 쓰러지셨네. 큰일 났네. 못 일어날걸. 못 일어나서. 아우. 그래도 무릎은 아프시지 않으시죠? 여기가 아파요. 그만큼 운동했다는 이야기. 무릎 관절은 특별히 아프지 않으시면서 근육만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냥 스쿼트 하면 무릎이 좀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요, 혼자 하면은 못 버틸 것 같은데 옆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또 서로의 경쟁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래서 마음이 편하게. 그게 아니라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옆에 같이 누가 있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얼른 현재 상태 어떤지 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풀리기 전에. 네. 자, 다리 올리시고. 네. 시작. 하나. 오, 11kg. 네. 자, 다리 올리시고. 네. 준비. 시작. 하나. 끊어질 것 같다. 끊어질 것 같다. 둘. 파이팅! 자, 그러면 결과. 12.7. 올라갔네. 1.7kg 늘었고요. 힘이. 1분. 아, 1분 만에 이렇게. 그러니까. 다 죽었어. 다 죽었대. 자, 준비하시고. 네, 왼쪽도 하나. 둘. 11.9kg. 자,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 하나. 자, 너무 올라간 거 아니야? 과연? 13.7kg. 13.7kg. 1.8kg. 1분 안에. 증가했습니다. 네. 1분 안에. 야, 1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버텨낸 이매진 씨의 다리 근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다리 아까 8.4kg이었거든요. 자, 갑니다. 기대됩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오유. 빼시고. 엄청나요. 우와. 자, 11kg. 이야. 예. 이야. 예, 2.6kg이. 너무 신기하다. 저 발로 맞으면 이제 발밑이 부러지겠는데요. 자, 아니, 힘이 세진 거잖아요. 또 힘이. 왼쪽 갑니다. 말이 야. 자, 이제 왼쪽 다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11.9. 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약한 쪽은 더 많이 강해졌고요. 양쪽의 밸런스가 좀 더 맞게 됐죠? 예. 맞아요.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네. 와.
신기한 게 1분 운동했다는 거예요, 1분. 그러니까요. 자, 1분 벽스쿼트를 했는데 네. 마치 오늘의 운동을 지금 다 한 것 같은 네. 기분이거든요. 이 허벅지가 지금도 약간 이렇게 자극이 있어요. 예, 불타는 것 같아요.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한 판 해볼까요? 예. 저게 부작용이야. 좋은 운동이었네요. 네. 아니, 골 감소 때문에 사실 아까 조금 이렇게 네. 마음이 좀 네, 가라앉았었는데 어땠어요? 그래요. 예. 네. 오늘 간단하지만 아주 좋은 운동 소개해 주신 안기만 몸신께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골다공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방법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자, 이 안에 과연 무엇이 있을지 무엇이든 먹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먹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자, 바로? 공개합니다. 바로 오. 자, 바로? 공개합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바로 오. 자, 이 가루가 예, 갈색빛에 지금 제가 가까이서 보면은 마치 무슨 사금파리처럼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반짝반짝하다면 이것은 혹시 멸치가루 아닙니까? 멸치가루. 맞나 껍질이랑 이렇게 돼서. 칼슘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들이 너 뼈에 좋으니까 멸치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멸치가루 치고는 너무 곱잖아요. 아, 콧가색도 나고. 콧가분말 아니에요? 다시마가루? 반짝반짝반짝. 그러면 오늘 특별히 모든 분 한번 시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해 주시죠. 자,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진짜 반짝반짝한 너무 게 있죠. 반짝거려요. 예. 근데 냄새를 맡아보면 특별한 향이 안 나요. 안 나죠? 네네. 정체를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맛을. 이 설탕인가? 아닌가? 근데 너무 고와요. 곱고 입자가. 분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입에서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데? 진짜. 뭐가 입 안에 들어가니까 뭉치는데. 뭉치는데? 딱 뜯어버리네. 이게 무엇인고 하니? 에? MVP? MVP? MVP라는 이름. 아니, 알려줘도 MVP가 몰라. 뭐예요? 그게 이름이에요? 모스트. 뭐 MVP? 모스트 나왔어요, 모스트. 뷰티풀 MVP. 파워. 마지막에는 파우더예요. 아하. 파우더. 천재군요. 앞에 M이랑 B 좀 알아맞혀주세요. 모스트. 모스트. 세 가지가 섞인 거예요? 블루베리 파우더. 블루베리 아, 그렇지. 예스. 블루베리야 이거. 블루베리는 달콤하지. MVP가 뭡니까? MVP라는 것은 말이죠. 네. 이 밀크 베이스드 프로틴의 앞자를 딴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유. 파우더가 아니라. 유단백 추출물이라고 합니다. 김용림 씨가 맞췄네. 네. 따뜻한 우유가 식으면 겉에 하얀 막이 생기시죠? 네. 예, 그걸 유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유청에서 뼈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만 추출해낸 것이 바로 MVP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박사님 그냥 우유를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근데 우유랑은 조금 다르죠. 우유 속에 이 칼슘은 뼈의 재료가 되는 그런 성분이고 이 MVP라고 하는 성분은 뼈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뼈는 있잖아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한 10년 주기로 우리 몸 전체의 뼈가 완전히 새롭게 리뉴얼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금이 가거나 조금 상했던 뼈들은 새 뼈로 바뀌어서 아주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이때 이 MVP가 뼈의 대사 과정을 균형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MVP를 섭취한 그룹과 섭취하지 않은 그룹을 상대로 골밀도 변화를 확인해 봤더니 MVP 섭취한 분이 요추 골밀도가 무려 12배나 더 많이 올라갔어요. 엄청 차이 나네. 어마어마한 차이죠. 난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연구에서도 건강한 성인 여성에게 6개월 동안 이 MVP를 계속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했더니 골밀도가 증가했고 이 파골세포라는 게 있어요. 뼈를 흡수해버리는 세포인데 이 세포에 의해서 뼈가 녹아지는 것, 즉 흡수되는 것이 억제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인 여성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갱년기 여성의 경우는 이제 골다공증에 있어서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019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갱년기 여성이 남성과 비교했을 때 골다공증 위험이 8배나 더 높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골다공증으로 진료를 보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여성분들이 93%에 육박하고 여기서 50대 이상 환자분들은 무려 96.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이라든가 이런 위험한 골절 같은 걸 겪게 될 경우에는 이제 20%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 같은 걸 가져올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골절 위험도 같은 경우가 50세 여성에서 40%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와. 그저 노화 현상이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관리가 들어가요. 근데요, 이 MBP가 이미 폐경을 한 여성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그럼요. 그렇게 또 질문할 줄 알고 미리 준비를 또 했는데 이 평균 나이 50세인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MBP를 섭취하게 했더니 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골밀도가 약 1.8배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또 폐경 여성의 뼈 손실 속도를 예측하고 뼈가 얼마나 빠르게 재형성되는지를 알아보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를 측정해서 즉 오스테오칼신이라는 이 지표를 측정했더니 MBP가 혈액의 오스테오칼신에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 MBP가 뼈의 재형성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럼요. 골밀도가 빽빽해지면 그 골 강도도 세지는 건가요? 네, 그럼요. 골밀도가 채워지면 당연히 골 강도도 세지게 됩니다. 이미 폐경을 한 65에서 86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매일 MBP를 섭취하게 했더니 골 강도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뼈 형성 지표도 좋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즉 MBP가 폐경 이후의 중년 여성에게도 뼈를 재생시키는 데 영향을 줘서 골 밀도와 골 강도 개선에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칼슘도 먹고 MBP도 먹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뼈 건강하면 역시 칼슘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지. 하지만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절한 칼슘은 도움이 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내에 칼슘이 과도하게 돌아다니다가 동맥벽에 딱 붙어서 쌓이게 되면 동맥 경화증이 생길 수가 있고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등과 같은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적절히 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20년 10월에 건강 노화 2020에서 2030이라는 이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노인 건강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펼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이 고령화가 세계적인 추세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질병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중심으로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생긴 거거든요. 2019년에 노인 인구가 10억 명이었어요. 근데 2030년에는 14억 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2050년이 되면 60세 이상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아주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다들 뭐 골 감소증, 골 다공증 이거는 이제 중년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지금 제가 30대 때 골 감소증 나왔거든요. 네. 이 MBP 어떻게 이렇게 먹으면 좋을까요? 먹어야지. 이게 가루로 갖고 다니면서 먹기는 좀 그래. 요거 드실 수 있는 방법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있습니까? 골다공증 위험을 낮추는 식품으로 저희가 MBP를 소개해드렸잖아요. 앞에 준비했고 여러분께 드린 것이 바로 MBP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저희가 정말 애용하는 식재료죠. 요거트에. 요거트 양은 자유롭게 하시지만 저희가 위에 얹은 양은 MBP 양이 40mg인데요. 스푼으로 한 3분의 1 스푼이라고 합니다. 요걸 여러분 자연스럽게 섞으셔서 이렇게 드시면 훨씬 더 좀 먹기가 수월하겠죠? 생각보다 조금 들어가네요. 자, 맛있게 드시는 가운데 제가 흥미로운 연구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8,333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골밀도가 떨어져 있거나 또는 척추 골절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었고 특히 이 엉덩이 뼈의 골밀도가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인지 능력이 최대 20% 가까이 저하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뼈 건강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신체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주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MBP는 우유에서 추출한 성분이기 때문에 우유 알레르기가 있거나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의 경우에도 섭취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MBP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40mg인데요. 과다하게 드실 경우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량을 지켜서 드시기 바랍니다. 다 먹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예계에 빼놓을 수 없는 인꼬 부부입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집사람 갱년기에 대해서 전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막 소리 확 그래서 진짜 등에서 불나 빨리 꺼져. 삐지고 꽁하고 등치 깍도 못해요. 이 사람이 갱년기는 갱년기구나. 원래 못된 성격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아주 죽일 놈인데. 좋아, 우리 한번 붙어봅시다. 해볼까?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